인터뷰.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. 국민의힘 혁신이 대사면 얘기를 하고요. 영남 중진들 험지 얘기합니다. 이태원 추모식도 가고 광주 묘역도 방문하고, 자, 혁신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데 국민의힘 혁신의 길 물어봅니다.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태원 참사 일주기였습니다. 예. 대통령이 유가족한테 안 가고 네.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그 저도 좀 아쉬웠고요. 네.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. 네. 좀 뭐 야당이 주도한 면도 있고, 또 대통령에 가면 경호 때문에 네. 참석자들 굉장히 불편합니다. 뭐 다 들어오기도 어렵고. 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대통령의 좀 마인드가 예.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. 네. 뭐냐면 거기 간다고 야당이 지는 게 아니라 예. 국민한테 지는 거다. 네. 국민한테는 저도 괜찮다. 져야죠. 국민한테 그렇죠. 고개 숙여야죠. 그렇죠. 근데 유가족한테는 고개 숙여야죠.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뭐 정치성 집회다. 네. 그러니까 야당 의식하는 거잖아요. 네. 오히려 갔으면은 야당을 더 곤혹스럽게 했을 것이다. 네. 국민한테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. 그렇죠. 그래서 그 점은 참 안타깝고,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좀 약간 검사나 이런 관료 마인드랑 예. 관료 마인드는 그 형식을 많이 따지잖아요. 그 네. 내용 본질보다는 이제 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, 그 본질을 먼저 찾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훈련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니, 변한다면서요. 반성한다면서요. 그런데 왜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지 않을까요? 몇 가지, 자, 의원님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어떤 점만 이렇게 바뀌면 변했다,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뀐 모습에서 네. 이제 현재까지 바뀐 게 뭐냐면, 이제 정부 정책 기조를 이념에서 민생으로 바꾸겠다. 네. 그래서 뭐 오늘도 전세 사기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라. 그리고 사우디 중동 간 것도 네. 경제 민생 실적, 그리고 뭐 자영업자 네. 재난 지원금 환수 안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으로 간다. 네. 근데 이제 국민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런 정책 내용보다도 태도. 네. 그렇지. 똑같이 네. 나오네. 그래. 네. 태도거든. 태도. 그렇죠. 자세. 네. 그래서 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인가, 그런 자세인가, 그런 네. 마인드인가, 네. 이런 걸 먼저 보는데, 이제 그런 마인드를 습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. 네. 정치인은 네. 습관화하는 걸 필요하고, 이제 그런 마인드를 좀 중시하지 않는 게 관료예요. 예. 관료는 규정에 맞나, 법에 맞나, 이게 타당성이 있나, 이런 걸 이렇게 보잖아요. 접근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국민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마음, 네.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런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. 네. 자, 근데요. 해운대 지역구지 않습니까? 예. 지역구를 지역구입니다. 지금은. 예. 하태경 의원님,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? 사우디하고 경쟁 국가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경쟁 국가인데 가셨잖아요. 예. 좀 자신감의 반영이라고 저는 보고요. 그래요? 뭐 밀릴 게 없으니까 네. 당당하게 간 것이고, 원래 이제 초반전에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했는데, 네. 사우디가 이제 물량 공세를 엄청 이미 했었고, 예. 근데 지금은 굉장히 따라잡았고, 뭐 이제 결승전은 올라가는, 네. 결승전 확실하고, 네. 결승전에서 이제 많이 따라잡았네요. 결승전에서 뒤집을 수 있다, 이런 자신감이 강하게 있습니다. 내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옵니다. 시정연설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 같습니다. 내일 네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렇죠.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공식적인 자리죠. 네. 사전 환담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이고, 기존에 이제 검찰 기소 과정은 거의 끝났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? 네.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 여러 사건들은 네. 법원의 시간이고, 법원은 대통령과 분리된 3부 아닙니까? 그 검찰은 어쨌든 행정부 소속이지만, 네, 네. 그래서
야당 대표하고도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하는 그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이뇨한 혁신위는 바삐 움직입니다. 자,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 갔고요. 오늘은 네. 광주 5.18 묘역 이렇게 참배했습니다. 네. 어찌 보십니까? 그렇죠. 뭐 광주 5.18 이뇨한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합니다. 본인이 순천 사람이고 예.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 보수 정당에서 호남의 의미 네.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된다. 네. 지금 뭐 호남에서 보수는 아예 존재감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호남 민심을 더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요.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. 그래서 그 전에 김종인 대표는 5.18의 어떤 역사적 의미에 대한 보수와의 화해 네. 뭐 이런 게 핵심이었다면 이뇨한 위원장의 방문은 네. 호남에 있어서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자리 재정립 네.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요? 아무튼 이뇨한 위원장 5.18 묘역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. 피해자 후손들도 좀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얘기했습니다.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5.18 때 통역을 했다는 이유로 군사정권의 적 감시 대상이 돼가지고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렇죠. 원래는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했죠. 그렇습니까? 네, 민주당 성향이 강했다가 뭐 저도 한때 그랬고. 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보수 네. 쪽으로 오셨지만 아무튼 본인의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. 네. 5.18은. 자, 그런데요. 당내 대사면 얘기하는데 이 네. 사면론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? 이것도 똑같은데요. 이제 오늘 뭐 당에서도 그 사면 당사자인 홍준표, 네. 이준석 두 분한테 뭐 또 쓴소리를 했던데 네. 그건 부차적이다. 네.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.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예.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당이 일종의 배제 정치를 했잖아요. 네. 이준석 제끼고 뭐 그 이후에 유승민 제끼고 뭐 네. 나경원, 안철수 등등 이제 이런 화합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. 네. 그 출발이고 그래서 당사자들의 반발은 부차적이고 네.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당이 예. 변하려고 한다, 뭐 단합하려고 한다. 혁신하려고 한다 네.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겁니다. 근데 뭐 홍 시장도 그렇고요.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전혀 좀 화합 뭐라고 해야 되나 손바닥이 마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여기에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조금 이제 두 분 이제 시각이 조금 서로 다른데 네.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덜 중요한 걸 먼저 하냐,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한 게 있다. 그거는 크게 뭐 용산하고 우리 당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당이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반성부터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. 예. 근데 이제 혁신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런 거죠. 선중 후경, 예. 중요한 걸 먼저 하고 네. 가벼운 건 나중에 이렇게 풀어가야지. 예. 왜 가벼운 걸 먼저 하냐 이런 불만이고요. 예. 이제 혁신 입장에서는 선의훈안, 네.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네. 어려운 건 나중에 하겠다.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, 네. 개혁해야 될 이런 사항들은 혁신위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. 이거 혁신이 문제가 아니다. 당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바꿔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비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겠다.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대화 불가능하다. 이런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는 하시는데.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 혁신위원장 만나고 싶어 해요. 그래요? 예. 이준석, 유승민 본인 입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, 네. 근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.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만나지. 그냥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저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,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. 그래서 그래요? 혁신위에서 뭐 대사면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고, 네. 우리 정부, 대통령실 그리고 당의 좀 근본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네. 차근차근 쌓고 나서 네.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부산 지역구를 내려놓고
험지로 가겠다 이렇게 가장 먼저 선언하신 분입니다. 자, 하태경 의원님, 혁신위에서 나온 영남 중진 의원들 험지론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영남 중진들이 대체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이고 핵심 친윤들이죠. 네. 주로 거명되는 분들이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야기하면요, 좀 안 좋고 역효과 나고요. 예. 본인 자발적인 결단에 기초해야 되는데, 그래서 네.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 정권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예. 소위 친윤 핵심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한 길이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이다. 네.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. 그래요. 그런데 아무튼 당내는 좀 술렁거리는 것 같아요. 예. 그 의원님들도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민의 중심을 우리 당이 낙동강에서 한강으로 옮겨와야 된다. 네. 한강 중심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. 낙동강스러운 좀 발언들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. 네.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뭐 낙동강 하류 세력은 좀 뒤편으로 물러나라 그랬다고. 예. 거기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이거는 오히려 좀 혁신에 방해되는 목소리다 네. 생각입니다. 네. 그런데요. 자,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이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조금 이따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꾸려질 거죠. 예. 얼마 있다가 총선 기획단도 인재영입위원회도 출범한다고 하는데 역할 부담이 조금 이게 제대로 돼가고 있습니까? 혁신위가 제일 중요하죠. 혁신위가요? 예, 그러니까 뭐 총선의 전략 계획 이걸 혁신에서 하는 건 아니죠. 우리가 네. 어디로 변화의 방향이 혁신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큰 줄기를 잡는 게 혁신이고 예. 인재 영입은 또 뭐 인재 영입에서 하는 거고요. 그래요? 그래서 혁신위가 어떻게 총론을 만들면 여기 아래에 각각 두 조직 총선기획단 인재 영입이 이런 데서는 강론을 만드는 데죠. 그래요? 자, 민주당은 자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배울 게 참 많다 우리 당이. 그래요?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화합 탕평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조용히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. 조용히 날려요? 조용히 자객 갖다 놓고 조용히 뭐 누구죠 최고위원 뭐 한 분 또 자기 편으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네. 리더의 메시지는 굉장히 밝고 맑고 미래지향적이고 화합하고 당평하고 이런 거여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격렬한 파워 투쟁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된다. 그래요? 예. 뭐 이렇게 살짝 축혀 주시면서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한 방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그걸 생각. 보통 정치를 잘하고 선수라 그러죠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사실 뭐 우리 당 지금 상황이 예. 뭐 코가 석자라 가지고 예. 자, 민주당 어떻게? 자, 이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가면 네. 총선을 곧 치를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. 민주당 의원들 저도 뭐 많이 알고 또 네. 잘 아는데 우리 당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런 합리적인 분들이 있고 그분들하고는 내용적으로 좀 협력, 연대를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예. 하는 생각이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뭐 범중도로 보면 네. 윤석열 정부의 방향도 그런 중도와 보수 예. 대연정으로 가야 된다. 네.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다 배척할 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 분들하고는 같이 손잡는 그런 노력을 좀 나름 좀 해야 된다. 대연정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계 개편 또 김한길 역할론 이런 게 계속 또 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. 뭐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 수는 없고 예. 어쨌든 그런 물밑에 네. 그런 노력들은 네. 왜냐하면 내년 총선 이후에 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예.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안정적인 다수 확보가 필요하잖아요. 네. 자력으로 안 되면 또 협력하는 또 이제 세력들을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죠. 네. 미리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 가면서 네. 정무적인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. 이현주 전 의원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요. 이준석 전 대표 행보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주변에서 신당이
생길 것 같습니다.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. 그 이제 신당이 누가 주도하는 신당이냐 예. 이게 굉장히 파괴력을 결정을 할 건데 네. 예, 현재로 봤을 때는 혁신이가 성공하면 네. 이준석, 유승민 이쪽은 우리랑 같이 할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왜냐하면 그분들이 네. 이 바꾸자고 하는 걸 뭐 다 들어주면 다 들어주면. 그분들이 나갈 명분이 없죠. 그렇지 않으면요. 그래서 저는 혁신이가 이현 위원장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네. 혁신의 방향이나 네.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요? 예. 물론 당내에 좀 반발하는 기류가 네. 있을 텐데 네. 그 부분은 좀 과감하게 싸워야죠. 네. 싸울 의지도 있다고 봅니다.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 신망 받던 사람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다 놓고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 하기 어려운 일만 이렇게 시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시키는 게 아니라 네. 본인 본인이 그런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. 의지가 있어요. 본인 원래 욕 스타일이 먹어도 합니까? 굉장히 소신이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고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해보면은 네. 본인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은 뭐 제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. 근데 그래요? 아무튼 중요한 혁신 방향은 저랑 거의 생각이 같아서 그래요?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네. 의원님은 기대가 크군요. 예. 당에서 잘 도와줄까요? 대통령실에서 도와줄까요? 뭐 장애물이 좀 있죠. 장애물이 있죠. 있는데 네. 대통령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. 이게. 이게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한 길이기도 하겠죠. 당연하죠. 그런데요. 근데 이제 내부에 어쨌든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충돌은 좀 불가피한 면은 있고요. 예. 근데 거기에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고 예. 돌파해 나가야 되고.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수도권 원외위원장 모임을 했는데 네. 원외위원장들은 더 절박하고 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. 그렇죠.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는 지금 혁신위에 나오는 것보다 아마 뭐 10배, 100배 더 강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저도 외곽에서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네. 아무튼 혁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좀 밀어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요? 자, 국민들도 국민의힘 혁신위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건가? 이게는 좀 처음에는 기대감이 아예 없다가 예? 지금 뭐 좀 하려고 하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, 뭐 좀 하려고 하네. 좀 지켜보자. 지켜보자. 예. 네. 뭐 그 쳐다볼 필요 있겠어 하다가 네. 그래도 조금씩 예,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기 외교 통일에 그리고 국방 얘기까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네. 알 것 같아요. 또 하태경 의원은 알 것 같아요. 예. 윤 대통령이 장성 진급 인사를 이렇게 확 갈아치웠지 않습니까? 대장 인사 다 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왜 갑자기 이렇게? 그 대통령 인사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장관 인사인데요. 예. 신원식 장관이 군에 대해서 훤합니다. 네. 사람들 다 알고. 네. 그래서 실제로 뭐 안보 위주로 군 내에서 능력 있는 사람, 능력 위주의 인선을 했을 겁니다. 능력 위주의 네. 인사 이동했다. 그렇죠. 네. 신원식 뭐 그분은 뭐 정치적 욕심도 별로 없고요. 네. 국방 안보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. 네. 그런데 7명 중에 영남 4명, 호남 0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렇게 인사하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정무적 고려를 안 했다는 증거이죠. 네. 능력 중심에 안배를 했다는 거죠. 보통 이제 정무적 고려를 능력이 아니라 정무적인 고려가 더 크면 보통 배려도 하는데 영원한 배려를 하잖아요. 능력 위주였다.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한 겁니다. 아이고 근데 뭐 저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검사 출신들 그리고 옛날에 이명박 정권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기용해 놓고 능력 위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. 군 인사가 여기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조금 지켜봤죠. 조금 이제 국민 통합형 네. 인사도 조금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. 말씀드립니다. 통합 얘기를 했는데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죠? 그건 뭐 2차 인선할 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다른 부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영남의 민심, 호남의 민심보다 수도권 민심이 총선에 가장 중요합니다. 특별히 하태경 의원한테도 이제 부산 민심보다 수도권 민심이 제 문제죠. 네, 이제 제가 절박합니다. 절박하잖아요. 예. 와서 느끼실 거예요. 아니에요. 하루가 다르게. 그래서 저보고 뭐 지역을 빨리 정해라 그러는데 지금 지역
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. 지금 국민의힘으로 나가면 다 떨어집니다. 지금요 수도권에서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제 개인 플레이를 할 시간이 아니라 네. 지금 수도권 출마자들하고 지금 팀 플레이를 해서 네. 전반적인 당 지지율을 높이고. 그렇죠. 그러니까 혁신이 저 일도 사실 제 일입니다. 생명줄이에요. 저게 성공을 예. 해야 우리 당도 재평가를 받고 인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. 저도 지금 우리 당 전체적인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도권 민심 들어본다 지금 기획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. 네. 오늘 1편을 했고 예. 매주 한 번씩 할 겁니다. 그래요. 매주 한 번씩 해서 네.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죠. 지금 이대로는 공멸합니까? 지금 그렇죠. 이대로면 네. 국민의힘 안 됩니까? 그렇죠. 뭐 당도 쪼개질 가능성이 많고 혁신에 실패하면 네. 보수 분열에 네. 뭐 거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끝난 정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. 이번 혁신위가 실패하면. 그렇죠. 총선 성적도 뭐 뻔하고 총선 성적은 대통령 지지율 보면 알거든요. 네.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살고 네. 우리도 살고 네. 이러려면 수도권 민심 좀 면밀히 고찰을 해서 네. 이걸 타개해 나가야 될 진짜 절박한 이런 상황입니다.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혁신 이야기 그리고 수도권 민심 이야기 또 듣겠습니다.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